플레이 투 언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줄여서 P2E라고 하는데 게임 관련된 용어인데 게임을 하면서 게임 플레이어가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라는 코인은 대표적인 플레이 투 언, P2E 관련된 테마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이 P2E 종목이 유망할 것 같아서 위믹스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이 P2E의 규제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인터뷰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 충돌 논란이 오늘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P2E 규제 완화 언급. 대통령 후보를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대선팀을 이끌었던 김남국 의원이 옆에서 대선 후보가 P2E 규제 완화를 수차례 언급할 때 이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P2E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다. P2E 분야의 규제 완화를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관련 업계, 특히 위믹스를 발행한 같은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였죠.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업계에서는 이해 충돌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 P2E 관련 정책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쉽게 말해서 대선 후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호재를 발표할 때 그 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윤리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의 중진 의원, 코인 매입에 선대위 관련 정보를 활용 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진상조사단에 들어가는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코인도 그 대상으로 네. 하도록 하는 그 관련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냈고요. 이 사건 터지기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에 냈고 이것이 잘 논의가 돼서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서는 공직자 그리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예. 저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본인의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 안팎의 지적이고요. 언론의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진상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관련 당국의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에서 하는 조사라고 하는 건 일정한 한계가 있죠.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정치적인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 집단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제적이고 또 지나칠 정도로 사전에 좀 대응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는 참 많은 선제적인 대응책,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80조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안에 있었던 만일에 우리 민주당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했었던 제도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런 선제적인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력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좀 즉각적 대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초기에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사 진상조사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예. 이 진상조사단이 잘 활동을 해서 그 좀 즉각적인 좀 늦은 대응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해명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속실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선제적인 제도적인 대응에도 실패를 했고 또 즉각적인 어떤 조치에도 실패를 하면서
민주당이 자꾸 수렁에 빠지고 있다. 사건은 많이 벌어질 수 있어. 야당이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이렇게 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국민들 앞에 볼 때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비치면 예. 그냥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여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도 이 진상조사, 즉각적이고 선제적이고 지나친 대응 속에 그것이 풀어지는 거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과 정치 집단들에게는 투명함과 솔직함 이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비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 출신 교수의 시각이 궁금한데 뭐 대통령 경선 주자도 이 자리에 계시고 대통령이 되신 대통령 주자를 수행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가 관련 업계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주식이나 코인,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김남국 의원이 아까 말했던 P2E 관련된 테마 코인을 잔뜩 보유하고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본인이 수행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굉장히 호재성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최측근 수행이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수혜를 받다. 그럼 우리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여당의 후보였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옆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좌하던 사람이 캠프 내에서 김남국 의원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그때 위믹스를 뭐 보유하거나 그런 식의 코인을 보유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청년층의 표를 얻어오려면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게임 업계를 좀 풀어주고 P2E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층이 표를 많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사익을 잔뜩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 혹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알고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알고 그 자리에 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좋은 정보를 딱 가지고 있다가 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생각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규제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그 권리를 국민이 준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권한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사익과 공익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면 뭐 아주 티가 나게 내 사익을 뻔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의만 할까요? 공익이라는 거대한 대의 같은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다음에 내 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제들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게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거짓말을 의도치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놓는 말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진짜 의도적인 거짓말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신문 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 거짓말이 문제다. 성관계보다 거짓말이 괘씸해서 66억의 어떤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얼굴에 죄다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신뢰를 완전 바닥이 뭐예요? 지하 진짜 100층까지 끌어내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 억울해서 그랬다, 뭐 코인을 팔면 되지 않냐. 코인 파는 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냥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그걸 파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고 이건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뺏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입법권은 그럼 이대로 두면 됩니까?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이 너무나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입법을 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니 누가 누구한테 도대체 개혁을 하라고 했는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당 대변인도 이해충돌은 법적으로 소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채널A가 연일 이해충돌 소지가 될 법한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방금 들으셨던 이 플레이 투 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호재성 발언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 NFT 이재명 펀드를 김남국 의원이 출시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NFT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저 위믹스 코인의 값을 올리게 했던 호재 요인이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해충돌 소지가 1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에 대한 진심과 의지를 국민과 공감하려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재명 펀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함으로 펀드 참여자들에게 컬렉션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펀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물론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NFT 관련된 펀드를 출시했었다라는 반박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